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6일 아침 스타일러 뉴스 인텔리전스 업데이트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2주간 전 세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핵심 사건들을 여러분께 아주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복잡한 사이버 전장 상황 바로 들어와 보시죠. 오늘 브리핑은 프로웨이브 AI의 후원으로 전해드립니다. 프로웨이브 AI는 강력한 AI 기반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인 스타일로 인텔 옵스와 그 상업용 버전인 스타일로 뉴스를 개발하는 것이죠. 방대한 정보를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주는 고마운 도구입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정보 개요부터 주요 위협 패턴, 글로벌 영향, 의사결정자들의 관점, 여론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과 대응 방안까지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 개요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지도를 통해 북반구 전역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같은 유럽의 주요 거점부터 베이징, 평양 등 동아시아 중심지까지 빨간불이 켜져 있죠. 상당히 활발한 작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단순하고 개별적인 해킹 사건들이 아닙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전장이 사이버 공간으로 고스란히 옮겨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주요 사이버 위협 패턴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핵심 행위자들과 그들의 전술을 짚어볼 겁니다. 주요 4개국의 전략을 분석해보면 흥미롭게도 각자의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APT28 같은 그룹을 통해서 유럽이나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자체를 마비시키고 교란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반면에 중국은 장기적인 정보 수집, 즉 스파이 활동에 무게를 둡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철저하게 금융 탈취를 노리고 대규모 암호화폐 해킹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에너지나 수자원 같은 산업 제어 시스템 침투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죠. 목적이 정말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협이 국가 차원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블랙캣이나 코디어 스파이더, 스나키 스파이더 같은 거대 범죄 네트워크들도 아주 고칫거리죠. 이들은 이념이나 지정학적 목적? 그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금전적 갈취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안 패치가 안 된 웹 인프라나 협박에 취약한 기업들, 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 물류망처럼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곳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및 지역적 영향입니다. 이런 작전들이 우리 사회 다방면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을 지역과 국제 무대로 나눠서 보면 양면성이 확실히 보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멕시코 과나우아토의 데이터 유출이나 독일 정부 관료들의 통신망 해킹 사례처럼 일상적인 행정과 치안이 당장 마비되는 피해가 발생하죠. 반면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충격파가 훨씬 큽니다. 엔스로픽의 미토스 같은 고도화된 AI 해킹 모델이 풀리면서 이게 단순한 혼란을 넘어 나토의 안보 정책을 뒤흔들고 전 세계적인 AI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엄청난 체제 위협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 발표된 공식 국가 안보 보고서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멕시코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고위 관리들의 통신망마저 뚫렸다는 게 확인되면서 각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죠. 기존 방어망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서둘러 입법을 개혁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의사결정자 및 관점. 이 새롭고 복잡한 전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두고 국가기관과 거대 기술 기업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정부 기관들은 당연히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니까 강력한 AI 규제 체계를 만들고 낡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기술 개발자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섣부른 규제보다는 산업계가 주도해서 기술을 통제된 방식으로 배포해야 한다고 말하죠. 프로젝트 글래스윙처럼 방어형 AI를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막는 식의 기술적 혁신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기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나토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아주 치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복 수위를 일부러 명시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유럽 안보협력기구 OSSE의 행보는 아주 실무적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분쟁 지역에서 현지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사이버 방어 훈련을 시키며 현장 대응력을 직접 키워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꽤나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죠. 5번째 순서, 여론 및 출처 분석입니다. 대중과 주요 기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방대한 오픈소스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아주 강력한 공감대 하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제되지 않은 AI 해킹 모델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죠. 심지어 과거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수준의 강력한 글로벌 AI 조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다행인 건 정보기관과 대중 모두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는 동맹국 간의 실용적이고 협력적인 방어망을 구축하자는 이성적인 접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측 및 대응 방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시죠. 앞으로 일어날 단기 타임라인을 차분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24시간 이내에는 범죄 조직과 국가 행위자들이 방치된 낡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7일 정도가 지나면 AI의 지원을 받는 훨씬 고도화된 악성 코드 공격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긴장이 쌓여 한 달, 즉 30일 뒤에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 논의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사이버 공간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객관적인 조치들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각 국가는 독자적인 AI 방어 역량을 서둘러 갖춰야 합니다. 둘째, 국제적으로 통일된 AI 거버넌스와 규범을 만들기 위한 외교전이 병행되어야 하죠. 그리고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건데요. 방치된 옛날 시스템과 핵심 인프라의 보안 업데이트를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이 디지털 인프라가 앞으로 몰아칠 인공지능 시대의 위협 속에서 과연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즐겨 찾으시는 오디오 채널에서 스타일로 뉴스 인텔리전스 업데이트 본편을 계속해서 청취해 주십시오. 아울러 스타일로 뉴스닷컴을 방문해 구독하시면 더 심도 있는 AI 기반의 인텔리전스 뉴스를 온디맨드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